안녕하세요. 마음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책 낭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청림출판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주희님이 쓰신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지은이, 이주희, 출판사, 청림출판. 어쩌다 보니 50이 되었다. 내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나이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나이. 세상은 나에게 완성된 어른을 기대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내 나이 50. 앞으로 다가올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속 시원한 50의 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자꾸만 나를 불러 세우는 인생 전반부의 후회들을 물리치고 어제와 다른 오늘, 더 나은 내일로 나를 이끄는 똑똑한 인생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준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악 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장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영그렀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100세를 산 것도 이순, 고희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더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55세를 중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노년은 62세부터. 그러니 중년이라고 해야 고작 7년.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이니
은연은 무려 20년이 넘는 셈이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겨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7년 동안 남은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길지도 모를 세월을 준비해야 한다니 숨이 찰 수밖에.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일 없이 나이 덕입고 살 궁리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난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에 열세했던 전적은 과감히 잊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나무가 늙으면 뿌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뿌리 없이 입만 바빠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목표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든 버리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짚어봐야겠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적기일 테니까. 비가 세차게 내린다. 가진 것은 달랑 작은 우산 하나뿐인데 폭우를 뚫고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안내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운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던 변변찮은 보찜마저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비단길 끝에 절벽이 있을지 가시밭길 뒤에 꽃길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든 가야 하는 환승역에 서 있으니까. 운동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는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다. 어떤 이는 전반의 전적에 집착하며 탄식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펼쳐질 후반전에서 역전을 기록할 작전 타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 앞에서 누구는 지혜를 얻어나가고 누구는 후회와 탄식, 탐욕의 굴레에 머물겠지. 영광스럽게 결승점을 통과할지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중간에서 쓰러질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 어느덧 내 나이 50, 지금은 작전 타임 중이다. 낯선 당신, 혹시 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에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뇌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노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오라, 노화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이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다. 인생의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의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하고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표가 있고 40대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력을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애써 찾아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려가겠지. 어느 날은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 모른다. 요란스럽게 설레었던 2차 성징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매무새에 부하가 치민다. 자기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해우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의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킨 노화의 흔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봤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의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 주기율표에 따라 숙제 한번 게을리한 적 없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몸과 마음의 정당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겠다. 그까지도 50, 나를 아끼며 살아보자. 태어난 지 50년, 지난 날을 양탄자처럼 펴서 이어밟고 서보니 잘한 일, 그저 그런 일, 아쉬운 일, 참으로 못한 일이 무지개처럼 서로 뒤엉켜 있다. 과잉과 결핍은 얼룩져 있고 평온하고 따스했던 시간은 오히려 투명해졌다.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현재의 감정과 믿음, 지식들을 덧입히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억하는 과거는 아름다웠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의 결과물이고 잊힌 기억은 잊고 싶은 기억일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 또 어떠랴? 사실 여부를 떠나 따뜻한 과거는 따뜻한 대로, 차가운 기억은 차가운 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 지난 50년의 세월은 그렇게 두어야겠다. 반환점을 도는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해본다. 숨이 차기도 지루하기도 할 앞으로의 길이 뒤돌아보면 반짝이는 영광으로 혹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다시 출발 자세를 가다듬는다. 출발 신호에 놀라 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넘어지기도 남의 허들을 건드리기도 구간 속도가 턱없이 늦거나
빨랐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은 천천히 주변의 풍경에 눈길도 주고 함께 걷는 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눠야겠다. 그 나지막한 걸음과 함께 생각해볼 몇 가지들을 이 책에 담았다. 사소한 것에는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성격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반전의 실수를 반복할지 모르니까 말이다. 앞으로도 시간은 생각보다 솔직한 표정을 지으며 스쳐 지나갈 것이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다짐했던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극복하고 잽싸게 잊어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펼치고 있는 나의 동년배들이여, 나이를 먹는다는 건 실로 만만찮은 일이지만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 조금 아프고 적당히 건강한 지금, 또 다른 문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그저 나를 믿고 그 문을 힘차게 열어보자. 마지막으로 그 문을 여는 나에게 말해주자. 앞으로는 널 아끼며 살겠다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리였습니다.